안녕하세요. 송희석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송희성입니다. 어제 전체 교육부 발표한 10가지 중에서 5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남은 5과제 같이 한번 이야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5번째 이후에 6번째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과제 어떤 건가요, 선생님? 바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바뀌어지는 내용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이 부분이 가장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바뀐 부분들. 그렇군요. 예. 그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부 부모 정보가 삭제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부모님 성함이 있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주민번호까지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전부 다 삭제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상급 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 경력 학기당 1개. 상급 학교 진학이라는 뜻은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총 6개까지만 제공을 한다. 4번의 수상 경력은 전부 다 작성을 하되 네. 대학에 제공하는 건 학기당 1개의 수상만 제공한다. 네. 그거는 무엇으로 제공하는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겠죠? 네. 선생님,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궁금증을 여쭈면은 그렇다라면 아이들이 좀 수상을 학교 대회에 참가를 적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적게 할 수 없는 게 이미 다 기재는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다 참여하는 게 훨씬 좋죠.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해야 그 성취도 다양하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제공할 때 하나씩 6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의미 있게 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로 제공되는 게 학기당 하나인 것뿐이지 학생이 자소서로 제출할 때는 자소서에 본인이 참가했었던 대회들을 전부 적을 수 있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1개 그 이상을 사실은 대학에 전달할 수 있는 방편도 남아있긴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면은 아마 학기 초에 주요한 대회들 제 예상에는 학생이 이제 공과대학을 간다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수학 경시 대회 또는 물리 경시 대회 이런 경시 대회에서 금상 또는 최우수상으로 입상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거를 학생들은 제출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좀 생각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나? 이게 그 수상 몰아주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회가 많지만 그 대회는 전부 이제 상위권 아이들만 다 독식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상 기록이 적은 아이들은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말 때문에 6개까지만 제공하는 걸로 이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이 본인이 제출할 만한 충분한 대회에 수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외의 대회는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분산될 수 있겠네요. 수상자들은. 그러니까 그 수상 기록이 6개까지이기 때문에 모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할 때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오히려 각각의 대회의 수준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더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학교에서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대회를 많이 남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대회들을 잘 조직화해서 대회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움을 통하고 거기서 배우고 느낀 거를 자소서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면접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 그 변경되어지는 취지는 취지대로 살 수 있고 학생들도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은 많이 좀 약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학생부 기재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자율 동아리가 학년당 1개로 제한됩니다. 기재가 제한되는 객관적 거죠.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리명하고 그 동아리 설명만 30자 이내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율 동아리를 여러 가지를 했더라도 상관없는데 기재는 하나만 된다. 이게 그 해석하시는 곳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자율 동아리나 상서열 동아리를 모두 통틀어서 그냥 하나를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율 동아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 예. 자율 동아리만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부 규제 양식이 이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좀 더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봐야 되겠죠. 예. 현재 기준으로는 자율 동아리만 써 있으니 아마 자율 동아리만 해당되지 않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동아리를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오해할 게 뭐냐면 예. 그 작성할 때 동아리명하고 동아리 설명만 쓸 수 있다면 활동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아 이거 뭐 기록도 안 되는데 왜 열심히 해? 라고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동아리 전체 공통의 사실만 기재가 되는 거니까 예. 학생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적어도 학생부에서는 네. 예. 그럼 착각이죠. 왜냐하면 어떤 동아리든 예. 열심히 하고 그걸 배우고 느끼면 자신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예. 동아리 활동에서 책을 읽은 거는 안 읽은 걸까요? 예. 책을 읽고 배우잖아요. 예. 상당히 단순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입시 제도가 변화가 있으면은 역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내실 있게 한 학생들이 실제로 결과가 많이 좋은 걸 보면은 그 계산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전혀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예. 예. 자, 동아리의 실제로 선택과 활동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의 변화도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원문, 그러니까 RN이라고 표시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항목에 미기재. 현재는 네. 창체와 세특에 기재가 되고 있었던 건데 네. 전부 다 미기재가 되는 건가요? 네. 선생님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소논문에 명시가 돼 있고 대다수가 이제 그럼 이거 예. 명칭만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이도 역시 그 세부 규정이 또 나와봐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동아리랑 똑같습니다. 예. 그거 그 조금 적힌다고 안 할 것도 아니듯이 소논문 안 적힌다고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지금 학교의 과목마다 수행 평가할 때 이렇게 소논문 형식으로 과제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과목마다 세특에는 이런 내용이 현재의 소논문 기재하는 부분에 주제가 들어가고 인원수가 들어가고 소요 기간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고 무엇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했는지를 적는다라면은 충분히 기재 가능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 소논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학생이 성장한 노력들. 네, 그것도 성장한 노력이니까요. 예.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걸 쓰고 봤는데 와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적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런 뭐 시대나 사회, 대학이 요구하는 이런 지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소논문 활동들이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과 노력들이 또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재를 위한 활동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재를 위한 활동. 그런 방식으로 너무 이것이 뭐 상업화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거네요. 예,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배우고 느낀 그 부분의 역량을 찾아서 네. 예.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기재 개선이 또 있나요?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득 취득 사항은 형량대로 이제 기재는 하지만 대입 활용 자료로는 미제공한다라는 예. 얘기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성화고 쪽에서는 약간 불만이 생기긴 많이 하거든요. 생기겠어요. 예. 특성화고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지금 특성화고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확정되지는 않은 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기재는 가능하지만은 대입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제학과 관련 뭐 테스트를 꼭 뭐 따야 매경 된다 뭐 테스트 그런 이런 거 것들이 하죠. 이제 예. 있는데 예, 예. 이제 조금 뭐 그런 진짜 원하는 아이들만 이제는 따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소서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그 암시가 되어져나 기재가 된다라고 작성이 되면은 그 나름대로 대학 그 의미 있게 보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진짜 본인이 그걸 공부하고 노력한 과정은 예. 본인의 머리에 남을 테니까 그 예.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든 어디든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역량 평가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또 바뀌어지는 내용. 뭐 그 외 나머지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 그다음에 봉사 활동의 특기 사항이 삭제하고 실적만 입력되는 거,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미기재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학교 내에서 좀 순조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도움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기재냐 미기재냐 중심으로 가버리면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로 이제 가버리게 되거든요. 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학생들 내용이 대학에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교육부에서는 의도했는데 선생님들은 이거 안 해도 되겠군 이렇게 오해하거나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2015 교육과정과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네요.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교육부 차원에서랑도 기관에서 여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해서 배포할 계획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7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개선한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개선인데요. 예. 뭐 이미 서술형으로 기술하고 있으니까 예. 1번, 2번 문항을 통합하고 3번 예. 문학 질문 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예. 그리고 1번, 2번 통합 문항은 1,500자 이내, 3번이나 4번인 자율 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제한해서 현재 총 5,000자에서 예. 세개 문항 3,100자로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율 문항은 그대로 세 번째 문항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바뀌어지는 자소서에서 3번 문항이고, 그렇죠. 현재 3번이 2번으로 가면서 그렇죠. 문제 그 문항을 조금 개선하겠다, 네.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묻겠다라는 의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잘 작성을 못하고 있는 건지 조금 그 문구를 바꾸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비문적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면 해석상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고치지 않을까. 예. 중요했던 1번, 2번의 자소서 문항이 바뀌는 거, 통합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네요. 이제 문항이 통합된다는 얘기는 1번과 2번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학업 역량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업 역량과 활동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문항으로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학업에서 활동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네. 활동에서의 호기심이 또 학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1,500자 안에서 잘 작성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또 개선 투명성을 위해서 개선되는 게 있나요? 예전에는 대필 허위 작성 시 확인 시 예를 들어 0점 처리했던 거를 그러니까 탈락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탈락을 시킨다. 즉 표절이 발생하면 100% 탈락입니다. 이제는. 네. 이거 그 일치 검사들 많이 하겠네요. 자소서 이게 뭐 카피되어 있는지. 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쓴 거는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특히 허위 작성을 확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추천서도 폐지되는 건가요? 네, 추천서도 폐지됩니다. 추천서가 그래서 학생부의 10번 항목이 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 하던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빨리 발표를 해주는 게 좀 좋긴 한데 왜냐하면 추천서는 추천서 나름대로의 또 그 의미가 부분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역시 교사들의 부담이 또 있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에서는 그럼 추천서가 폐지된다면 어느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인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10번인 행동 특성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거고 그래서 10번 자체를 이제 비공개 학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할 수 없게 그거는 아직은
확정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은 기존의 추천서 제출보다도 훨씬 더 교사의 학생 평가가 아주 중요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상당히 변별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 8번째 과제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나요? 제 8번째는 대입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겠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전형 명칭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기능을 강화시키고 대입 상담 교사단 구성하고 운영한 다음에 찾아가는 대입 설명을 많이 개최하고 또한 대입정보 박람회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대입 포럼도 수시로 개최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 학부모들과 이제 대학 간의 어떤 그 의사교류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이 시의적절하게 도움받을 수 있게 그런 뭐 방편들을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나 봐요. 네, 대입과 학부모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 그러네요. 올해도 사실 많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 통해서 그 자료들 많이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많이 공개하는 추세죠. 예. 확실히 부모님들 만나 뵈면은 그 올해 부모님들은 작년까지 뵀었던 부모님들하고 다르게 이미 입학처에서 공개된 자료들 많이 살펴보고 오셔서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는 올해 수시의 관점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학처에서 공개하거나 어디가에서 공개되어져 있는 자료를 너무 정량적으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메타 정보들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잘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또 오해 소지가 생기긴 하죠. 예. 자, 다음에 9번째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재시문 기반 구술고사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는 최소화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즉 공교육 정상법에 따른 성형합수 관련 질문 시에는 그 시정 명령이라든지 모집 정지를 엄중하게 한다. 그리고 대입 블라인드 면접을 전원 확대한다. 예. 그래서 교과 기반이나 문제풀이 형태의 구술 시험들은 지양하고 그리고 학생부 기반의 검증 형태의 면접들을 좀 지향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도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은 허용을 할 방침인가 봐요. 예, 이제 점점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공교육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교과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이제 공개할 것이고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의 범위냐 또는 넘어선 것이냐 이거 보기가 사실은 그 엄밀하게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긴 하죠. 어쨌든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기반으로 어쨌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 선행학습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그 과거처럼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쉽다는 표현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아니다 보니까 쉽다고 느껴지지만 역시 인성면접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죠. 본인이 스스로 자아성찰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뭐 많은 의대들에서는 MMI 방식으로 면접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런 곳들도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성 면접의 부분과 초점이 맞춰져 뭐 딜레마 있으니. 부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행학습과는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역시 대학에서는 고민은 필요하겠죠. 지금은 사실 그 꼭 뭐 의학 계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을 분리해서 각각의 방에서 평가하려는 요소대로 평가하는 면접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잖아요. 뭐 디지스트도 있고 몇 군데 있죠. 연대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 그리고 고대도 사실은 추천 1, 2 일반형 모두 사실은 이런
말한다라면 2개의 방에서 사실은 면접이 치러지는 것이니까 MMI라고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멀티니까. 예, 예. 뭐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뭐 보고자 하는 평가 요소들을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평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 선행학습과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이제 면접을 확대한다면 아마 좀 다양한 면접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자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과제입니다. 지필고사 개선입니다. 적성고사 폐지를 추진하고 논술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입니다. 선생님, 논술 전형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한 명을 줄여도 줄인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2번째는 논술 전형을 차근차근 줄이면서 나머지 종합이든 다른 전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이렇게 나뉘겠죠. 예. 현재는 사실은 치러지고 있는 대학들이 30개 대학 전후로 해서 사실은 줄어들진 않고 모집 인원도 큰 폭의 감소보다는 매년 한 2% 전후로서 감소. 사실은 올해는 오히려 2019학년들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출제 대학들도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 논술의 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대입 전형 기본 계획 또 2학년 4월이 되고 5월이 되어야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고교 교육에 대한 혁신 방향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 도입 그리고 체제 개편 이 2가지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가지인데요. 고교 학점제랑 고교 체제 개편이 있습니다. 예. 일단 고교 학점제는 2018학년대 영구 선도학교를 정하고 2022학년도 부분 도입. 그 다음에 2025학년 이제 고1 대상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고교 학점제는 지금의 2015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곳이 입시에서 성취평가제로 적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취평가제를 2025 즉 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부터는 적용을 시키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인 것이고 예. 거기에 맞춰서 또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시킬 것이고. 예. 학교 확정은 아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것에 맞춰서 준비시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제도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체제 개편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체제 개편은 2017에서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후기 일반고 동시 선발. 예. 네, 2018년도, 2020년도까지는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2020부터는 고제체 개편 방안이 마련을 확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현재 일반고랑 후기 일반고랑 동시 선발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좀 더 이제 선발권이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선 선발권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현재 중3은 가장 고민한 건 이거잖아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진학했는데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떡하지? 라고 학부모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우려 중에 하나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쉽게 전환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학생 수가 줄고 도태되는 학교는 또 존재할 거예요. 그런 케이스라면 모를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막 당장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선생님, 어제 오늘 2022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 나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이 내용으로 좀 꼭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많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중3 학부모님들 혹은 그 이하 학부모님들은. 근데 걱정만 하면 걱정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증진이 된다면 그 후의 대처는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중등 전문가 하마쌤과 함께 오늘 이야기됐던 대입 개편안을 그리고 또 고교 선택에 대한 문제 함께 또 다른 관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